자, 테마사는 역관주의입니다. 이건 미국 거죠. 미국은 그전까지는 누가 지배했더라? 누가 관료했더라? 동부 엘리트 계급들, 일명 아이비 리그 출신들이 공무원들을 세습했던 거예요. 그치? 동부 쪽만. 그러다가 서부가 개척되면서 서부에 많은 인원이 있었죠. 독립된 다음에 이 서부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해 줍니다. 그 결과 이 전쟁의 영웅, 서부 영웅이 대통령이 돼요. 근데 막상 대통령 돼서 지배하려고 하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동부 사람들이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원해줬던 서부 사람을 공직에 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가 천명된다? 엽관주의를 공식 천명해요. 그게 여러분께서 아시는 앤드류 잭슨의 엽관주의예요. 실대 대통령. 자, 어쨌든 엽관주의는 정치 공무원이고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기반으로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업적에 따라서. 그리고 유사한 게 정실주의라는 게 있어. 이거 영국 거죠. 이거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집권자, 왕에 대한 충성도, 학연, 혈연, 지연 같은 것들. 나중에 명예혁명 이후에는 유력한 정치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 개인 신임이겠죠. 개인에 대한 충성도를 기반으로 공직을 임명했던 겁니다. 이거는 정실주의예요. 어쨌든 영국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실적주의로 바뀌고 먼저 바뀌어요. 영국이. 나중에 미국도 남북전쟁 끝난 다음에 산업화된 다음에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실적주의로 바뀝니다. 그때 영국에 실적주의를 많이 도입해요. 행정학은 미국 거지만 실적주의만큼 영국이 먼저였어. 딴 건 전부 다 영국이 미국 걸 베끼지만 이 인사행정, 요 실적주의만큼은 영국 거를 미국이 베껴요. 됐지? 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직업공무원제,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평생 근무해야 돼, 명예롭게 생각해야 되고. 됐죠? 신분제가 지배하는데 이거와 관계없이 공직의 능력에 따라 채용한 다음에 올려주겠대요. 그럼 아마 그 당시에 신분이 약했던 애들한테는 아마 엄청나게 꿈이었겠죠. 그래서 공직을 아주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되니까 명예롭게 이제 생각하겠지. 2번도 맞았습니다. 엽관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요소예요. 또 정당 정치의 발달. 민주주의라는 게 뭔데? 선거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치? 선출직 공무원은 4년마다 선거로 바뀔 수 있어. 근데 직업 공무원들은 못 바꾸잖아. 그치? 근데 직업 공무원도 정치인이 임명한다면 4년 단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요소고요. 또 정당 정치가 발달했고 하나 더 들어간다면은 이런 정치가들이 공적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행정이 단순했기 때문에 미국이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역관주의가 가능했던 겁니다. 답은 3번 틀렸고요. 자, 그러다가 이게 미국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갑자기 유럽식 전문 관료를 도입하겠다는 거야. 반발이 심했겠죠. 도입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뭐 산업화되고 대통령도 막 죽고 암살당하고 그러면서 얘가 도입되었죠. 그 논리가 바로 정치행정 이원론이야. 결정은 미국식 민주주의로 행정은 유럽식 관료제로. 그러면서 얘가 도입됐던 겁니다. 근데 점점점 정치행정 이론론 되다 보니까 행정관료가 실질적으로 결정한단 말이야. 이러니까 이 행정관료 위의 행정관료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위쪽 공무원들에게 누가 들어온다? 엽관주 요소가 왕창 들어와요. 이게 여러분께서 아시는 고위공무원단이고 미국은 1978년도 카터 때 들어와요. 우리 노무현 때 들어오고요. 왜? 이런 직업공무원을 선거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들이 통제하려고. 지금은 엽관주 요소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어요. 강화되고 있다. 자, 우리는 원래 계급제 국가입니다. 원래 신분제 전통이 있었으니까. 근데 공무원 수가 점점 늘다 보니까 직렬로 갈라지고 직류로 갈라지고 직급으로 막 갈라지잖아. 그래서 우리는 계급제 요소를 기반으로 하되 직위분류제 요소가 가미되고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다. 3번 틀렸습니다. 자, 엽관주의 병폐네요. 엽관주의는 1번 틀렸습니다.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 공직에 임명해요. 근데 공직에 임명된 사람이 국민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서 내가 떨어질 겁니다. 나는 걔를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 엽관주의는 대응성은 좋아집니다. 이론적으로. 물론 그 대응성은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에 대한 대응성이다 보니까 국민 전체에 대한 공정성은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대응성은 좋아져요. 자, 정당에 대한 충성도인데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뭐가 정당에 대한 충성도지? 이러다 보니까 임명의 자의성, 실적주의는 시험 성적이니까 객관적이잖아.
또 4년마다 바뀌니까 정책이 비일관적이고요. 안정성이 떨어지고 정치가 4년짜리 아마추어가 공직 일을 하니까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무직이 역관주의야. 지역관료가 실적주의고요. 정무직은 임기가 짧죠. 길어봐야 대통령 5년, 장관들은 더 짧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단기 시각일 거고 직업관료는 좀 더 장기 시각, 평생 근무할 거니까 정무직은 대통령, 행정수반의 정책을 수행하는 게 목적이고 반면에 직업관료는 제도적 안정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공정성, 봉사고요. 맞죠? 그다음에 3번 틀렸네요. 직업적 전문성이 직업관료가 되고 정치 이념이 정무직이 되겠죠. 답은 3번이었고 쉬웠어. 정책 대한 평가할 때 정무직은 국민의 반응이 더 중요하고요. 반면 직업공무원들은 내부성이 있다 보니까 조직의 이익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문제고 또는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시각일 수도 있을 텐데 여기는 그냥 내부성으로 써놨네요. 조직기관의 이익을 안 좋은 면 써놨지 이거는. 어쨌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역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 공헌도야. 정실주의는 개인에 대한 충성도고요. 2번 틀렸죠? 역관주의는 이론적으로 대응성은 좋아진다니까. 답은 2번입니다. 왜 갑자기 실적주의에 도입되었다고요? 행정이 복잡해지니까. 행정이 복잡해진 이유가 뭔데? 산업화, 농업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로 바뀌니까. 일명 행정국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주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계급제 구조고 신규 임용은 제일 하위로 들어가는 폐쇄형 임용이고 그 계급 내에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일반 행정가주의고요. 신분이 보장돼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지역공무원제 기본 특징이다. 실적주의는 조심하자고 그랬어.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 특징은 맞지만 실적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직업공무원제인 건 아니에요. 개방형 실적주의도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지금. 그래서 답은 2번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실적주의네요. 좀 쉬었다가, 역관주의 쉬었다가 이제 실적주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